안녕하세요, 따스님들.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말이죠. 며느리보다 딸이 더 힘듭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예의를 차리죠. 음식 맛이 없어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런데 딸은 다릅니다. 엄마, 이거 너무 짜? 이 김치 왜 이렇게 셔?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말하죠. 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싶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참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해서 오히려 덜 힘든데 이상하게도 딸이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은 며느리보다 더 힘들게 하는 내 딸과 사위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는 방법, 그 이야기를 우리 따스님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는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합니다. 음식이 입에 안 맞아도 맛있어요, 어머니 하며 미소 짓죠. 그런데 딸은 다릅니다.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짜? 이 김치 너무 시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이 울컥합니다. 남들은 말하죠. 가족끼리 솔직한 게 좋지 않냐고, 편하게 지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솔직함이 제 마음엔 칼처럼 박힙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딸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다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 국 끓이고 반찬 만들었죠. 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 숟가락 더 먹더니 말합니다. 엄마, 요즘 이렇게 안 먹어. 너무 짜.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였다면요?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짜도 싱거워도 그냥 잘 먹었다고 했겠죠. 근데 딸은 달라요. 내 자식이니까, 편하니까 그냥 막 말합니다. 엄마 이거 왜 이래? 이건 별로야. 이건 맛없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쌓입니다. 물론 알아요. 딸이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란 걸. 그냥 편해서 스스럼 없이 하는 말이란 걸. 하지만 그게 또 서운한 겁니다. 내가 낳고 키우고 평생 돌본 내 딸이 며느리보다 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게,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오히려 덜 서운한데 딸은 너무 편하게 대하니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러더군요. 그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딸이 편하게 대하는 거라고. 하지만 전 알아요. 편함과 배려는 다르다는 걸. 며느리는 남이니까 조심하고 딸은 내 자식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어쩌면 딸은 몰라요. 자기 말 한마디가 엄마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말한 것뿐인데 엄마는 그 말을 곱씹으며 하루 종일 마음 아파한다는 걸. 며느리는 말 한마디 조심하는데 왜 내 딸은 그러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요즘 딸들의 모습일까요? 내 딸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함정인 것 같아요. 딸은 내 자식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 해도 괜찮겠지. 이해해 주겠지.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딸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전 참아야 합니다. 화를 내자니 내 자식인데 싶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며느리한테는 한마디라도 기분 나쁜 소리 못하면서 왜 딸한테는 이렇게 당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위 말입니다. 멀리 있을 땐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전화하면 장모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다정하고 딸 잘 챙기는 효자 같아 보이죠. 그런데 막상 집에 오면 다릅니다.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봅니다.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딸이 하든 말든
그냥 TV만 켜놓고 있어요. 그러다 저녁 되면 슬쩍 말합니다. 장모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죠.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쪼그라듭니다. 아, 나 때문에 불편한가 보다. 내가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가 보다. 친정인데도 내 집인데도 왠지 제가 눈치를 봅니다. 며느리였다면요? 절대 그런 말 못했을 겁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오늘 일찍 들어가야죠. 이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사위는 해요. 장모니까 편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니까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줄 거야. 엄마는 내 편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합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래도 딸이 편하게 대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며느리처럼 겉도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편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닌가요? 내 자식이라고, 내 사위라고. 그래서 뭘 해도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말하는데 딸과 사위는 그냥 내뱉습니다. 엄마, 이거 짜? 장모님, 오늘 일찍 가야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은 구멍이 뚫립니다. 내 딸이니까 괜찮겠지.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오히려 내 딸이니까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배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몰라요. 엄마는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모는 이해해 줄 거라고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저는 며느리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며느리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한데 딸은 너무 가까워서 더 아픕니다. 이게 바로 내 딸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함정입니다. 요즘엔 가깝다고 다 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딸이 오면 물론 내 자식이니 반갑죠. 딸이 온다고 하면 마음이 설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놓죠. 냉장고 가득 채워놓고 이것저것 챙겨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딸이 다녀간 후 집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냉장고 문은 열려있고 반찬 뚜껑은 안 닫혀 있어요. 과일은 밥만 먹다 말았고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제가 아껴둔 음식까지 가져가요. 묻지도 않고요. 엄마, 이거 가져가도 돼?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합니다. 며느리였다면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시어머니 냉장고 함부로 열지도 않고 뭐 하나 가져가려면 여쭤보고 조심조심 눈치 보면서 행동했겠죠. 그런데 딸은 다릅니다. 엄마 집이니까 내 집처럼 편하게 행동합니다.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요. 반찬 마음대로 싸가요. 청소 엄마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러더군요. 그래도 딸이 편하게 대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며느리처럼 눈치 보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그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배려 없음입니다. 가족이라고 엄마니까 뭘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며느리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한데 딸은 너무 가까워서 더 힘듭니다. 며느리는 멀어서 불편하고 딸은 가까워서 불편합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딸한테 말했어요. 야, 너 다음엔 좀 정리하고 가. 엄마가 다 치우는 거 힘들어.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왜 그래? 나 친정 온 건데. 친정에서는 편하게 있어야지. 그 말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친정에서 편하게 있는 거랑 엄마한테 일 떠넘기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딸은 그걸 몰라요.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엄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엄마는 이해해 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만약 그랬다면? 시어머니 집 와서 냉장고 뒤적이고 음식 묻지도 않고 가져가고 집 어질러 놓고 그냥 갔다면? 전 분명히 섭섭했을 겁니다. 며느리 버릇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니까 또 참습니다. 또 말 못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가깝다고 다 편한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며느리는 멀어서 불편하지만 그 거리감 때문에 오히려 덜 상처받습니다. 딸은 가까워서 편해야 하는데 그 가까움 때문에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가까운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배려해야 합니다. 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딸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딸이 어질러 놓고 간 집을 치우면서 생각합니다. 며느리보다 딸이 더 힘들다고.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어젯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딸도 사위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냥 그들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일 뿐이라는 걸. 내 품 안에 있던 그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의 배우자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낳고 키운 딸, 밤새 열 채우고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키운 그 아이. 그 아이가 아직도 내 품 안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가 그러더군요. 우리 세대는 자식한테 너무 많이 줬다고. 그래서 기대도 크다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내 것 하나 없이 다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도 뭔가 해주겠지. 챙겨주겠지. 고마워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딸은 이제 자기 가정이 우선입니다. 남편이 우선이고 아이가 우선이에요. 엄마는 그 다음입니다. 그게 서운하지만 그게 맞는 겁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보다 당연히 자기 친정엄마가 먼저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기대했습니다. 딸이 오면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갈 거라고. 사위는 장모인 나한테 더 친절할 거라고. 며느리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다른 집 어질러 놓고 가고 사위는 일찍 가자고 재촉하고 며느리는 예의는 차리지만 진심은 아니죠. 그게 서운하고 화나고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딸이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딸한테 기대를 하니까 힘든 거였어요. 사위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사위한테 효자를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게 아니라 내가 며느리한테 딸 같은 사랑을 기대하니까 서운한 거였어요.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친구한테 이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내려놓아야 해.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다 내려놓고 우리 인생 살아야 해.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내려놓아야 해요. 딸이 나한테 잘해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해요. 사위가 효자이길 바라지 말아야 해요. 며느리가 나를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길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어요.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지칩니다. 나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기대만 하니까 내가 힘든 거였습니다. 어느 날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엄마가 뭐 해주면 제일 좋아?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냥 건강하게 있어줘. 그게 제일 좋아. 그 말 듣고 뭔가 확 깨달았습니다. 딸은 내가 반찬 만들어주는 것, 과일 깎아주는 것, 돈 쥐어주는 것,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는 것, 그게 딸이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뭔가를 해주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딸한테 뭔가를 기대했던 거죠.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딸이 집 어질러 놓고 가면 화가 났고 사위가 일찍 가자고 하면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폭발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또 왔어요. 새벽부터 반찬 해놓고 집 정리하고 기다렸죠. 와서는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냉장고 뒤적이고 집 어질러 놓더니 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 오늘은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가! 빨리 가! 다시는 오지 마! 딸과 사위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편할 때만 오고, 밥 먹을 때만 오고, 뭔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나는 뭐야? 너희 식당이야? 너희 창고야? 엄마는 아무 말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마음 아파.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친정 온 건데. 그래, 친정이지. 근데 친정이라고 해서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야? 친정이라고 해서 엄마 마음은 상관없는 거야?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둘 다 들어. 이제부터 엄마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더 이상 챙겨주지도 않을 거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건강하게만 살게. 그리고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아. 엄마한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 거면 진짜 엄마 보러 와. 밥 먹으러. 반찬 받으러. 그런 거 말고. 그날 딸과 사위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후회도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 마음을 다 쏟아낸 겁니다. 며칠 후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 몰랐어. 나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나 봐. 그 말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딸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죠. 그날 제가 큰 소리로 한마디 한 게 오히려 딸한테 깨달음을 준 겁니다. 때로는 말해야 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위도 마찬가지예요. 다위는 나한테 효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딸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위한테 효자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서운했던 거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는 내 딸이 아니에요. 아들의 아내일 뿐이죠. 그런데 나는 며느리한테 딸 같은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갑다고 느껴졌던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어요. 내가 바라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어요. 딸이 집 어질러 놓고 가면 그냥 딸이 편하게 있다 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다위가 일찍 가자고 하면 바쁜가 보다 이해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예의만 차리면 그 예의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딸이 온다고 해도 이제는 새벽부터 안 일어나요. 간단하게 준비합니다. 다위가 와도 효자 기대 안 해요. 그냥 딸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한테도 더 이상 딸 같은 사랑 바라지 않아요.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훨씬 편해졌어요. 실망도 줄고 서운함도 줄었습니다. 결국 나를 힘들게 했던 건 딸도 사위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바로 내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는다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걸.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사위한테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이제는 딸에게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며느리보다 더 서운하게 만드는 건 사실 딸이 아니라 내 미련이었어요. 딸은 이제 남의 집 사람입니다. 시집간 딸은 손님이라는 옛말.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딸은 손님이다.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미련 없이 보내자. 더 이상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놓아요. 딸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더 이상 온 집안을 뒤집지 않습니다. 그리고 딸이 냉장고에서 뭘 꺼내가도 이제는 섭섭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그래, 맛있게 먹어라. 짜도 내 인생의 맛이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딸이 처음엔 어리둥절해 했어요. 엄마가 달라졌다고. 그런데 저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평생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로 사는 겁니다. 다위가 일찍 가자고 해도 이제는 섭섭하지 않아요. 그래, 가. 바쁘지? 조심히 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제 일을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하고 TV 보고 책 읽어요. 며느리한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일 뿐 내 딸이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예의 차리면 그 예의만으로도 고마워요. 더 이상 진심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내가 이렇게 당당해진 거에. 언니,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어.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좋은 일 생겼어. 나 자신을 찾았거든. 가족이라서 더 상처받지만 가족이라서 더 빨리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인생이죠.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계속 당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선을 긋습니다. 딸한테도, 사위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 그 선을 분명히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요. 딸이 이제는 엄마 눈치를 봅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사위도 조심스러워졌어요. 장모님 기분 어떠세요? 물어보기도 합니다. 며느리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더 이상만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고 이해하고 베풀기만 했던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너희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이제 지겹더라. 딸이 잠시 말없이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멋있어.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이제는 참는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기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봅니다. 날씨 좋네. 오늘은 뭐 하지? 친구들한테 전화해요. 오늘 점심 먹을래? 영화 볼까? 산책할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딸도, 사위도 다 좋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평생 남 챙기며 살았으니 이제는 나 챙기며 살 거예요. 평생 남 걱정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 걱정하며 살 겁니다. 평생 남 기쁘게 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며 살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건 생존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삽니다. 딸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가면 미련 없이 보냅니다. 며느리가 오면 잘 대해주지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오면 편하게 대하지만 효자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며느리보다 딸이 더 힘들었던 이유, 이제는 알겠어요. 딸한테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나를 배려해 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딸도 이제 남의 집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다 손님입니다. 왔다가 가는 손님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깨끗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후에는 나를 위해 삽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이게 제가 얻은 자유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미련을 버리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산다고.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며느리보다 딸이 더 힘들었던 이유,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스님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희생도 결국에는 배려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이제는 부모의 품이 아니라 서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엄마나 아빠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면 가족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따스노후였습니다. 따스님들, 따스노후 되세요. 감사합니다.